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7일 셀트리온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습니다. 16만원 선에서 좀 버텨주고 있네요. 지난번 얘기 드렸던 부분과 현재 상황과 전반적으로 시황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주식시장은 키보드가 잘 안 먹네요. 비이성적 과열 시장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과열된 신용 팽창이 되었던 어떤 비투, 영끌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고 탐욕 사라지고 이제 공포의 시장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는 한창 이제 과열 시장이었죠. 그래서 너무 과열이라서 뭔가 이 과열 시장이 징후가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이 책을 들여다봤는데 역시 이 책에 많은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읽었던 내용과 지금 읽었던 내용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현재 상황 시황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 얘기하면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 워렌 버핏 아저씨가 있는데 그럼 정말 머리가 좋아야지 주식을 잘하는 건지에 대한 그 답에 대해서 항상 사고 사례로 나오시는 분 한 분이 이제 아이작 뉴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류의 인력 법칙. 당시 왕립 조폐국 장관. 이 조폐국 장관이었으면 뭐 경제통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1720년 바야흐로 나는 천체 운동을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식시장이 1700년도에도 광적이었나, 매니아스러웠냐, 매니악.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작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광기였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집단 행동의 끝을 본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중들과 언론들의 어떤 플레이로 인해서 마치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턴은 굉장히 유명했던 남의 주식회사 버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 수익을 한 번은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더 태웠죠. 신용 지른 거죠. 그래서 그 광기에 같이 휩쓸려서 더 많은 주식을 최고점에서 매입한 뒤에 2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 이건 거죠. 그 현명하고 이성적인 아이작 뉴턴조차도 이 주식시장의 광기를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이 일어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했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까지 대출까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신용 팽창이 어떤 통화 신용의 팽창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풍선이 더 부풀어 올랐고 그 풍선이 터졌습니다. 지금 터져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도 내려앉았고요. 주식시장도 내려앉고 부동산도 다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신용 팽창이 일어났느냐를 분석했을 때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운 어떤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이 개발되었을 때 이루어졌답니다. 당시에도 은이 환어음을 대체함으로써 신용 팽창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금이 어떤 달러화와 항상 궤를 같이 했던
금본위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석유로 대체되고,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신용이 팽창되었다가 지금은 다 쪼그라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지금 완전 쪼그라들었죠. 예.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군집행위,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따르시오 하면 주르르르르 따라가는 이런 군집행위의 어떤 일환으로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이제 기사에서 모든 신문 기사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군집 행위를 유도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은 주식은 안 된다. 채권 금리가 높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죠. 네.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걸 뒤집으면 이제 그때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 이웃, 내 주변 사람이 돈을 잃고 힘들어할 때 나도 그 아픔이 전이 되듯이 내 이웃, 내 주변 사람, 저명한 누군가가 이제 주식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주식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롭게 그 사람은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과거에서도 그랬었고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도 일본 항공에 위치한 땅이 캘리포니아 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비쌌던 버블 시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다 내려앉았고요. 유럽도 내려앉았고요. 모든 어떤 거품들은 다 사라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품 뒤에는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이제 지금은 철수하는 국면입니다.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광대한 지역에 걸친 불확실성 또는 두려움이다. 인간이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이는 곧 그들의 실생활에 맞부딪히는 특정 유형의 규칙들이나 조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럴 때 그들은 시장에서 일제히 철수한다. 지금 엄청난 철수를 하고 있죠. 매일매일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철수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이 국면에서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베그제마 바이오시밀러 허가 획득했다. FA도 신청할 거다. 램시마 SC 현지 효능 편의성 호평 받고 있다. 셀트리온 3분기 남는 장사 제대로 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36%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내보냄으로써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단체 기합 받고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단체 기합 받는 게 아니다. 나는 괜찮고 단체 기합 끝나면 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은 셀트리온의 투자자들은 지금 셀트리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다가 내던지고 있지 않는 거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철수한다 했는데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진입하고 있고 최근에 며칠 동안 움직임을 보더라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때 다 철수를 했죠. 이 철수한 물량을 누군가는 다 받았겠죠. 네, 그 당시에도 블락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3일 연속 시장이 폭락하고 지수가 신저가가 2200이 붕괴되는 이 와중에도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다만 제약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실적도 좀 안 좋았고 추세선도 이탈했고 역배열에서 괴리율이 이격되는 벌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점도 붕괴되고요. 네, 셀트리온부터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그 현상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공매도량도 한창
분식회계 이슈 불었을 때 그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중에 매도 물량이 호가에 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셀일도 마찬가지. 공매도는 나오고 있으나 누군가는 공매도를 치고 있으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쪽 집단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제는 같이 사고 있는데 얘는 그냥 좀 기술적으로 흐름을 좀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주시장은 매우 지금 안 좋으나 셀트리온은 그런대로 좀 선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매크로 시점, 어떤 광의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주시장이 불가피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좀 시킬 필요도 있고 수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다. 수익이 나신 분에 한해서. 그렇죠? 저 위에 30층 40층에 있으신 분들은 이도 저도 안 되니 그냥 기다리시라고 했고요. 10층대 15층 셀트리온을 여기서 15층에서 사신 분들이나 16층 17층에서 사신 분들은 20층에서 수익 좀 실현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그 지금 상황과 지금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현실화되었고 기정사실화되었고 우리나라 주시장은 2200이 무너졌고 네,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넥스트 스텝 그 다음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밀리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완연하게 봄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뭔가 개별적 이슈로 그러니까 숲은 지금 비록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들리지만 나무 하나하나는 좋은 게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게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보니 나무도 햇빛을 받아야지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충족하는데 그 중요한 햇빛이 없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매수세가 없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다가 밀리고 올라오다가 밀리고 올라오다가 밀린 모습을 4일 연속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버텨주고 내일 오늘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좋으니까 유럽 시장도 올라오고 미국도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서 내일 턴어라운드를 하면 뭔가 이제 해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서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셀트리온은 개별적 단기 바닥을 지난 게 아니냐. 1,400원대를 육박하는 이 고환율로 1분기, 2분기, 3분기가 거의 평균 1,300원 이상에서 환율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10, 11, 12,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새록새록 피어오르지 않나.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가면서 단기 조정을 끝내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오늘 이제 분석의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 시장은 계속 경기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이클의 어떤 정점을 하이라이트 기승전 절정의 국면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절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정으로 치닫을 수도 있고요. 이제 결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시장은 절정을 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신저가를 매일 갱신하고 있고 1200개 종목이 우리나라 주시장에 신저가를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절정이긴 합니다.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 절정을 지나고 이제 결말을 좀 볼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경기가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2부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시즌 3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또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기에는 진행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한 발 물러서서 현금을 진 채 이렇게 좀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하고 지금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글로벌 자산 시장의 조정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의 기업 설정 및 성장성은 매우 유효합니다. 맞죠? 이게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물러서서 봐라고 계속 얘기했지. 근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일시적인 추가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한번 매수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시각이 좀 생겼습니다. 계속 제가 스탠스를 한 발 물러서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스탠스에서 더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온다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때는 진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는다는 게 해보면 어떨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20-3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돌발적인 악재가 없는 이상은 굉장히 이 16만원 언더로 빠지기는 쉽지 않겠나. 뭐 미국 증시가 뭐 폭락을 한다 하거나, 예.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뭐 사고를 친다거나, 뭐 전쟁이 갑자기 진짜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완전히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겼을 때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여러분도 뭐 비슷한 생각이겠죠. 이 박스에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든지 총을 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좀 더 저도 오늘 아침에 얘를 한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번 매수 신호를 내보내 봐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지. 지금 이 험난한 국면에서 모험은 하지 말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강해서 아무런 신호를 못 냈는데, 조금 무모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좀 약간 주식 투자자는 진짜 제가 여기 앞에 나왔던 이 멘트처럼 물처럼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물처럼 유연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젤리 같은 느낌? 아직 물컹물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딱딱한 느낌? 네, 아직 많이 고지식하고요. 아직도 많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물처럼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딱딱함이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덜 수익 나지만 덜 손해본다는 거. 예, 그런 게 있죠. 예.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2-3년 동안 지금 봤을 때 지수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갔던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항상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오늘 좀 요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뭐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이 진입할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아진 이유는 국제유가가 또 하락했죠. 예.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계속 좋은 겁니다. 예. 그건 하나는 확실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그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유가가 70불 이하로, 국제유가가 50불대로 다다르면 주시장은 의외로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도,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속도가 늦춰질 수 있겠죠. 그때 기술적인 반등이 주시장에 한번 한 차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요, 떨어져라. 비례셔야 됩니다. 떨어져라. 예. 경기 침체가 앞으로 강하게 올 거니 국제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팽배해지면서 투기적인 수요들이 감소하고 패닉세일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주시장은
리바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요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너무 힘든 국면이지만 힘내시고요.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었다가요, 비이성적으로 공포스러웠다가요, 다시 또 비이성적으로 과열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딱 평정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딱 중간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딱 현금으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딱 여유 자산으로만 주식을 가져가시면, 평생 주식 투자 우량주로 하시면 결국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